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수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100일을 앞두고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에이펙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2주 연속으로 경주 현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확인한 데 이어 민관이 함께 모여 현황을 점검한 겁니다.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전체 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에이펙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에이펙은 마치 88 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이 한 번의 위상을 바꿨듯이 어찌 보면 그 이상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선진국의 초입에서 내란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완전히 안착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콘텐츠,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안전, 홍보 등으로 나눠 이번 달 말까지 점검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참여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채널도 만들 계획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서 저는 국민 주권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에 따라 에이펙 준비의 모든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에이펙 성공을 위한 국민적 지혜와 협력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도 꼼꼼히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경북의 시장님, 또 경주의 시장님, 또 부지사님 계시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 만천장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은 다행히 지난주 저희 경주는 비가 크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사 인프라 공사하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에이펙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 나라와 지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AI 협력과 인구구조 대응이 핵심 의제로 다뤄집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신임 장관 9명과 장관급인 지방시대 위원장에 각각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잘 부탁한다며 축하 인사를 했고 배우자들에게도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9명의 임명안을 제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상호 관세율 15%를 적용하는 내용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앞서 예고했던 상호 관세 25%에서 10%포인트 낮춘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무역 협정이라며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9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의 대미 투자로 일자리 수십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찾아가는 왕진버스 들어보셨나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서비스인데요.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진료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허리하고 어깨에는 다른 불편한 거 없으세요? 동네 체육관에 의료진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어르신들은 불편했던 곳을 이야기하며 치료를 받습니다. 진짜 이래 오늘 안 왔으면 내가 참 원통할 뻔했어요. 밭일로 바빠 미뤄뒀던 검진도 모처럼 몰아서 해봅니다. 밭일 하다 왔어요. 여기서 봐준다 하는 건 다 보고 싶어요.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입니다. 순회버스가 마을을 돌며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면 담당 의료진이 양 한방 진료부터 구강과 안과 검진을 합니다. 최근에는 폭염으로 인한 맞춤 진료와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온열 질환 진료는 물론 폭염 키트도 제공합니다. 냉찜질 팩과 안전수칙 안내문 등 여름철 농작업에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지자체 농협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녕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민들이 이 거주지하고 가까이서 이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이 복지 수준이 항상 되기를. 사업 첫 해 전국에서 9만 명 넘는 농촌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았고 올해는 5월까지 6만 명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진료 횟수와 과목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263회로 거의 100회 정도 늘려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폭염을 대비해서 온열 질환 진료 등을 추가한 것처럼 주민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추가적인 진료 서비스 확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더 길어지고 뜨거워진 폭염. 왕진버스가 농촌의 의료 빈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자 수가 이틀 만에 1,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 하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한 국민은 73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동안 대상자의 28.2%에 달하는 1,428만여 명이 신청한 가운데 지급된 금액은 2조 5,860억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명피해가 집중된 가평과 산청을 포함한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일본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율은 15%로 미국이 앞서 일본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자 수가 이틀 만에 1,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2조 5,860억으로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가축 178만 마리 이상이 폐사하고 침수된 농작물 면적이 3만 헥타르에 육박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호우 피해로 일부 농산물 공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번 달 110.8로 전월보다 2.1포인트 올랐습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가수 지드래곤이 위촉했습니다. 지드래곤은 에이펙 정상회의의 핵심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